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힌 쿠팡의 고객들과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한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1위 업체죠. 쿠팡에서 무려 3,37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이 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370만 명이면 우리나라 성인 4명 가운데 3명에 해당이 되죠. 역대 최대 규모 수준의 정보 유출 사건인데요. 일단 유력 용의자로 쿠팡에서 일하던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유출된 정보, 언론을 통해서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일단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집 주소, 물건을 주문하기에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은 싹 다 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욱 중요한 건 주문 정보, 어떤 물건들을 주문한 사람인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나갔습니다. 그러면 저의 소비 성향도 다 유포가 된 거죠. 거기다가 여러분들 인터넷 주문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문하고 마지막에 이런 거 하죠. 아파트 1층 현관 비밀번호. 왜냐하면 새벽 배송을 하거나 이럴 때 누군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배송 기사님들이 누르고 들어오라고 1층 현관 비밀번호도 적는 란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글쎄요. 이 사생활 정보가 상당히 유출이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정도의 정보 내용이라면 저도 사실 해당이 되거든요. 저에게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마음만 먹는다면 어떤 형태든 범죄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쿠팡으로부터 지난주 토요일 날 이렇게 해킹 피해, 개인정보가 침해됐다 이런 정보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데 대한민국 성인 중 4명 중 3명이나 이것을 이용할 정도로 전 국민이 굉장히 사생활에 밀접한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구매를 한 이력과 관련한 누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생활 누설에 대한 고민,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특히 언제 무엇을 주문했는지 그리고 개인 주소에 대해서 나의 사적인 공간이 모두 다 오픈된 데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고요. 일부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비밀번호뿐만 아니라 집에 아이가 있습니다. 노약자가 있습니다. 배를 눌러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구체적인 정보도 포함되다 보니까 조금 더 공포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상황이고요. 다행인 점은 아직 카드 정보, 그러니까 결제 정보라든가 패스워드는 유출되지 않았다라는 게 쿠팡 측의 입장인데 정확히 어떤 정보가 어디까지 유출되고 유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저희가 이 정보 그래픽으로 표 그린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배송 시 요청 사항에 굉장히 사적인 부분을 다 적어요. 현관 비밀번호 물론이고요. 아기가 자고 있으니 벨 누르지 말아주세요. 이거 아기 엄마들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게 유출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요. 집에 노약자가 있어서 조용히 해주세요. 이럴 수 있고요. 낮에는 사람이 없으니 경비실에 맡겨주세요. 우리 집 비었다고 알리는 셈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공용 현관 비밀번호과 저런 걸 다 알고 있으면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은 얼마나 두렵고 공포에 휩싸이겠습니까? 나의 개인정보는 물론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이렇게 새어나가면서 국민들의 지금 불안감은요. 포비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어디 사는지, 몇 살인지, 누구인지 특정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속옷이나 개인용품들, 개인적인 물품들을 구매한 적도 많고 근데 이런 쇼핑 목록 자체가 유출이 되면 불안할 것 같아요. 난감하더라고요. 경비원분들이 계신 것도 아니라 그냥 비밀번호만 누르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사실상 전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 됐습니다. 이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람이 누구냐? 지금
추정컨대 쿠팡에서는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쿠팡에 근무했던 중국인 직원이 유력한 용의자다. 이렇게 추정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나라를 이미 떠난 것으로 또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사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도 걱정인데요. 쿠팡을 향해서 이 사람이 협박 메일도 보냈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렇습니다. 이 협박 메일 때문에 이 침해 사실을 알았다는 건 또 조금 더 문제다라고 지적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25일 개인정보 유출자를 쿠팡에서 경찰에 고소를 하면서 처음에는 성명 불상자라고 기재를 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처벌해달라고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했는데 수사 과정 중에 이 사람이 전 쿠팡 직원인 사실 그리고 중국 국적인 사실에 대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고요. 이미 퇴사해서 해외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정보를 침해하고 불법적으로 유출을 간 불법 행위를 해놓고도 회사를 향해서 협박성 메일을 보냈다는 겁니다. 내용은 이 보안을 강화하지 않으면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유출 사실을 언론에 알리겠다라고 협박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유출이나 해킹범 같은 경우는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무엇을 주지 않으면 알리겠다, 뭐 유출한 것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렇지는 않고 단순히 회사 측의 보안 강화 조치를 어떻게 보면 독촉하고 훈수를 주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네. 실제 이거에 그쳤는지 아니면 이 정보를 가지고 불법적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유출했는지 여부는 조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쿠팡 측은 이 중국인 국적인지 그리고 유출된 정보가 어떻게 활용됐는지 여부는 수사 중이라서 답을 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인 국적인 이 전 직원이 이 접근 권한이 없었는데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그리고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유언 경보가 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까지 수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쿠팡에다가 직접 이 정보를 내가 가지고 있다면서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고 그런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쿠팡과 경쟁하고 있는 다른 해외 업체에 정보를 팔아넘겼을 수도 있는 거고요. 어쨌든 명확한 건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쿠팡에는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는지는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 누가 어디까지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유출 이 사건을 벌였는지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중요한 건 이런 최악의 사고가 벌어질 때까지 쿠팡은 도대체 뭘 했냐는 겁니다. 쿠팡 이번 사고 알아채기까지 무려 5개월이 걸렸다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무단 접근한 일시는 6월 24일로 특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5개월이나 지나서 이걸 뒤늦게 알게 된 건데 내부적으로 포착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협박성 메일이나 제보 민원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다 보니까 그동안 이 쿠팡 측에서는 우리가 높은 보안 조직 체계를 갖추었다 이렇게 홍보한 부분에 있어서는 부실한 대응이 아니었느냐 좀 더 엄격하게 이런 보안 조치를 했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다. 항구 중인 상황이고 추후 조사 과정에서 이제 밝혀야 되는데요. 일단 수사기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러니까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이런 개인정보에 침입해서 정보를 침입하고 가져간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동료를 위해서 이렇게 개인정보를 다수 유출했다.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렇죠. 이걸 불법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려고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국제 공조 수사도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화이트 해커들이 그런 자기를 능력을 좀 뽐내기 위해서 보안을 뚫어놓고 보안 강화하세요라는 어쩌다가 화이트 해커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는 봤습니다만 이거는 의심이 굉장히 강력하게 듭니다. 저 정보 어떻게 유통시켰는지. 올해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여러 번 했죠. SK텔레콤 사태도 그랬고요. KT도 그랬고 롯데카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정보 유출을 5개월 동안 쿠팡은 몰랐다는 게 과연 말이 될지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쿠팡은요 이미 내부 직원의 유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쿠팡이요. 지난 2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보고서를 냈는데요. 연례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 중에 보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해킹 같은 외부 공격에 지금 취약하다. 그래서 보안 사고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보고서를 미국에 제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를 썼다는 거는 지금 내부에 이 보안이 취약하다는 걸 이미 다 조사를 끝내고 그걸 결과로 쓴 게 보고서 아니에요? 사고 발생을 예견했거나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보안 조치만 함으로 인해서 이번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연례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해킹이나 외부적인 공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내부 통제에 실패해서 혹시라도 직원이 고의 가실로 이렇게 내부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보안 사고가 있을 수 있다라고 스스로 인지를 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보고서 이후에 좀 더 강도 높은 보안 조치로서 여러 가지 예방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아서 이번 사고를 방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사고 발생 책임을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고요. 쿠팡은 지금 앞으로 큰 지금 부담을 두 가지 지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에 대한 책임, 또 정부로부터 부과될 과징금 규모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배상금만 해도 3조 3,700억 원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또 정부로부터 받을 과징금도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더 급한 거는 지금 빨리 사고 수습이죠.